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31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법무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심심치 않게 기사거리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 게 9월 9일이죠. 9월 9일 되자마자 바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됐고, 그러더니 9월 11일에 임은정 검사 등 검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혁안을 마련하라 그랬습니다. 임은정 검사 잘 아시다시피 거의 뭐라고 할까요? 친문 또는 여러 가지 검찰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쓴소리의 포인트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 좀 뭔가 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내고 고발자 비슷한 사람인데, 내고 고발의 포인트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검사인데, 여하튼 콕 찍어서 의견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야 의견 들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검찰개혁안에 관해서 의견을 들으려면 편향되지 않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편향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9월 25일날 보면 파견검사 축소를 지시합니다. 파견검사 축소라는 거야 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파견검사가 나가 있어야 할 필요성 이런 거를 제대로 검토하고 축소 지시를 한 것인지, 그건 불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곳에 파견검사가 나가 있는데 그 파견검사를 만약에 복귀를 시키면 그 부서, 파견 나가 있던 그 부서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을 하나 채용해야 될지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부서에 변호사를 채용하면 또 누가 채용이 되죠? 아마도 민변 출신이 채용이 되겠죠. 그런 것까지 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파견검사 축소, 그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 지시를 내린 건지 그것도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14일은 특수부 축소 등 이런저런 개혁안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나서 본인이 사퇴를 했죠. 특수부 축소 잘 아시지만, 특수부는 주로 인지수사를 하고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특수부를 줄이면 이제 인지수사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실제 줄였죠. 인지수사도 줄어들 것이고,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 혐의자들, 이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발 뻗고 잘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건 이제 됐는데, 10월 1일 날 여기는 또 직접수사 축소 이런 걸 권고했습니다. 직접수사 축소. 검찰이 직접수사를 축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찰에서 넘어온 형사사건 위주로 검찰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자질구레한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뒤치다거리 하다가 검찰이 시간 다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누가 좋아지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거기까지 노리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10월 7일 날 보면 수사 때 인권보장 강화 권고. 자,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해가면서 인권보장을 안 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고 무조건 인권보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정유라 씨 있죠, 정유라 씨. 정유라 씨가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인권 침해를 당했다. 글쎄요. 지금 신사동에 미승빌딩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세 안 내는 바람에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인권보장 타령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탈세한 것부터 빨리 갚아야 되는 사람이. 자, 그러면 앞으로 모든 범죄 혐의자들이 이제 그 범죄에 대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범죄 수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8일에 보면 또 법무부에서 검사를 배제하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무부에 4개 직위를 개방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3개가
세계지구에 임명된 사람이 민변 출신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결국은 법무부의 검사들을 다 배제하고 개방직을 모셔오기로 말하면 대부분이 민변 출신이거나 우리법 연구회거나 결국은 친문 계열의 변호사들이 대거 법무부를 장악할 것이다. 이런 우려는 벌써 뭐 여러 차례 나온 바 있고 실제 그것들이 하나 둘씩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0월 21일 날 검찰 사건 배당 시스템을 개편하라는데 이거야 아주 실무적인 얘기고요. 10월 28일 날 또 수사정보 수집 이걸 폐지하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수사정보 수집을 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인지수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완전히 폐지하면 어디에서 어떤 범죄가 이루어지는지 깜깜입니다. 그러면 경찰 뒤치다거리 하거나 아니면 고소고발 사건 뒤치다거리 하다가 검찰 끝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지금 개혁안이라고 내놨고 개혁위원회가 뭐 권고라는 걸 했습니다. 여기에 일관되게 관통하는 것이 뭐죠? 저는 결국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만큼 수사하던 부분을 요만큼으로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경찰한테 넘겨주겠다고 하는데 경찰 어떤 곳입니까? 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 하는 여당의 보고서를 돌려 읽고 이러는 데가 경찰인데 그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넘어오는 그 결과물이 어떨 것으로 보이십니까? 버닝썬 사건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서 지금 그 윤총경 경찰총장이라는 윤총경 구속했습니다. 윤총경 경찰이 그냥 놔둬보십시오. 아무런 죄 없이 활보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법무부가 이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법무부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누군가 떨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검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면 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법무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아니면 법무부에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닌 한 왜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자꾸 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시를 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는 법무부,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존재인가? 결국 이렇게 되면 범죄자들만 활개치는, 그리고 그것도 아주 굵직한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이 좋아지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세상을 왜 우리가 봐야 됩니까? 범죄자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개혁입니다. 근데 지금 법무부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아마 떨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기억나는 거 있죠? 조국 전 장관을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니까 지금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이 법무차관하고 검찰국장이라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 이렇게 대검에 제안했던 사실 아시죠?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법무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거나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될 수 있는 한 축소하거나 못하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검찰에서 그런 기능을 떼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에다 주려고 하는 걸까요? 공수처 아직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보면 제가 보건대는 검찰에 대한 어떤 사적인 원한, 그 사적인 원한은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사했던 데에 대한 보복, 여기까지도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수사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헌법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유일한 수사기관, 경찰은 치안과 수사를 한꺼번에 겸하고 있으니까 헌법적 근거를 가진 수사기관, 검찰총장입니다. 검사이자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경찰청장 국무회의 의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공수처는 우연이다 하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공수처장은 국무회의 의결사항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검찰총장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만큼 검찰이라는 조직이 중요한 조직이고 우리 사회에서 대형 비리,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을 색출을 해서 그걸 단죄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지금 못하게 하려고 온갖 이런저런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법무부입니다. 법무부가 왜 그럴까요? 결국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제 그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데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개편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은가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추정컨대 무언가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왜 법무부가, 요즘 법무부가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저도 추가로 취재를 해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저한테는 이것이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저희 추정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제 추정이 점점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지금 문득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법무부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기관들 한번 제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법무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간다면 지금 법무부는 있을 필요가 없다. 차라리 없애는 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편안하다. 그러면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과거와 같이 회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에 거악 사라지는 데 기여를 하겠죠. 그러면 누가 편해집니까? 범죄자가 편해지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일반 국민이 편해집니다. 지금 법무부가 거꾸로 가고 있는 이 역주행 사태,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 뭐 조국 전 장관 사퇴시켰다고 뭐 표창장이나 주고 상품권이나 주고, 거기다가 국민 눈높이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뭐 1호 영입자라고 했다가 취소하고, 이 무슨 행태입니까?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법무부의 역주행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해집니다. 감사합니다.